2024년도 8월 달에 대법원에서 기존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자, 기사 타이틀 하나 보실게요. 대법원 방배 6구역 첫 판결, 상가 공급이 원칙,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 자, 여기 방배 6구역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은 사건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방배 6구역 소송 개요거든요. 이 방배 6구역이 뭐 내년에 입주하는 레미안 원페를라인데, 자, 여기도 원래 재건축하기 전에 뭐 주택도 있었고 상가도 있었고 뭐 그랬을 건데, 중간에 뭐 상가랑 뭐 주택 조합원들 간에 아파트 분양을 놓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상가 조합원이 이제 전체 조합에다가 우리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당연히 이제 전체 조합에서는 뭐 마음대로 결정 못하니까 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당연한 거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고, 자, 투표 결과 58%가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3분의 2, 67%가 찬성해야지 의결이 된다. 그러니까 58%는 부결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당연히 상가 조합원들은 반박을 하겠죠. 아니, 과반이 넘었는데 왜 부결이냐, 너네 마음대로 왜 67%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1심은 상가 조합원이 승소를 했어요. 자, 과반 넘었으니까 의결해줘라, 이런 건데, 전체 조합원들이 항소를 당연히 했고요. 자, 했는데, 자, 2심 고등법원에서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게 고등법원 판결인데요. 결론은 법대로 해라. 법에 뭐라고 돼 있냐? 조합원 전원 동의를 하던지 아니면은 상가를 건설하지 말던지. 자, 그리고 이대로 24년도 8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보이는 게, 아까 28년도에는 공급 안 받는 걸로만 해도 된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냐? 판결문 중에 일부인데,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2022년에 변경되었더라. 유권 해석이 2022년도에 변경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또 혼란이 또 찾아오는데, 2022년도 8월 달에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들한테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자, 공문 내용이 뭐냐? 유권 해석을 명확화하겠다. 자,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한다. 자,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는 등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불가.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에 자기네들이 해놨던 유권 해석을 다시 2022년도에 뒤집은 거죠. 자, 결국 법대로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원래 도정법 시행령 63조에는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받던지 아니면 상가를 건설 안 할 경우에 좀 쉽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이게 2006년도에 유권 해석이 나오고 표준 정관이 배포되면서 이게 상가 건설이 아니라 공급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고, 이게 2008년도 고등법원에서 오케이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2022년도에 유권 해석 명확화한다 하면서 공급이 아니라 이제는 건설로 이제 법대로 간다라는 거고, 24년도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요대로 가자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시 이제 법을 보면은, 자, 법에서는 건설하지 말던지 아니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던지 인데, 사실상 둘 다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뭐 건설 안 하는 경우 가끔 나오긴 하는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는 희박하고요. 자, 남은 거는 나목하고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게 나목하고 다목이 적용받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은 다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가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이 신규 아파트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보다 이제 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가를 굉장히 크게 지어서 비싸게 분양을 하면서 동시에 아파트에 소형 평수 만들어서 좀 싼 거 공급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은 기존 상가 권리가액하고 신규 상가 분양가를 뺐을 때 금액이 남아야 되니까, 자, 기존 상가 어차피 내게 이제 작아요. 자, 그러면 더 작은 상가, 뭐 1억에서 2억짜리 정말 작은 상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액을 만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조합의 사업성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큰 타격이 생길 거는 이제 불가피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될 거고 결국 아파트 재건축의 대혼란 시대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1기 신도시 분당 문제가 될 거고요.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전 조합 설립 아직 안 된 재건축 아파트 또는 뭐 한강변이라든지 뭐 입지 좋은 아파트들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될 건데 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재건축 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상가가 쪼개져 있습니다. 뭐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상가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파트 입주권 바라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아파트 요구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 조합 측하고 자 많이 싸우고 또 소송도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어쩌면은 2003년도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유권 해석이 새로 나왔다 보니까 2023년도에 조합 설립된 음마아파트까지 조금 이제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시경까지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좀 원론적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 게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아파트 조합원이 상가 조합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싸우냐 뭐 쪽수를 밀어붙이면 간단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간단하지 않은 게 자, 법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도정법 조합 설립인가 라는 이제 조항인데 법에 따르면은 75%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체의 75%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항이 하나가 붙는데 각 동의 50% 자, 그러니까 각 동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고 이 각 동이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이 이뿐만이 아니라 상가도 한 개 동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1동부터 아파트 전체 동의 100% 동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가가 49% 동의하면은 그 아파트는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가에서도 나 조건 안 맞춰주면은 조합 설립 도장 안 찍어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상가 소유주들하고 아파트 소유주들 당연히 이제 싸울 거고요. 상가 소유주들끼리도 싸움 날 경우가 많은데 적당히 큰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당한 조건에 아파트를 받든 상가를 받든 뭐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분 쪼개기로 들어온 소형 상가들을 별로 좋게 보이지도 않는데 또 이들 때문에 사업성도 막 떨어지고 또 사업도 굉장히 이제 지연돼서 너무 오래 걸린다. 자 그럼 숫자 싸움이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의견 무시하고 강행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방식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어떤 분은 지분 쪼개기 뭐 투기꾼들 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재건축 아파트 소액 상가 투자라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미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많이 이제 불안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최근에 판례가 나온 거라 가지고 앞으로 수많은 분쟁이 생길 거고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텐데 앞으로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 상가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잘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